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많이 밀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오늘 수급이 좀 좋지 않았고요. 금융투자만 순매수세를 어제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았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2차전지 쪽에 좀 매도가 좀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들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좀 키워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나쁜 평가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건 대형주들이 이렇게 치열한 싸움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군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쪽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걔네들이 하락하는 부분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 중소형주들이 받아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계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좋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도록 하죠.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 종합주가지수는 2724포인트. 자, 마지막까지 주가가 좀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어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상승, 오늘도 하이닉스는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소부장 종목군이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공이 좀 넘어간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죠. 왜냐면 어제 올라온 그런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오늘 조금 내렸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또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부담감을 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네, 하락 포인트가 있었지만 HLB가 하한가도 풀렸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를 제외한 그 외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좀 반등세 좀 보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압박감은 심했지만 그래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중소형주가 또 움직이는 그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수급 내용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닙니다. 네,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집어 던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인데 연기금이 지금 삼성전자를 갖다 팔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갖다 팔았으면은 아마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다운시키면서 지수를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연기금 쪽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도움이 안 돼요. 네. 자, 금융투자는 일단 순매수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1600억 정도 매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축소하면서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체감하는 부분들이 뭐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0.63% 하락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지지선 잘 지켜지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1%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자, 한꺼번에 팡 튀어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제 조금 경계심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쪽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하이닉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동차 쪽은 반등해주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25만 3천원까지 현재차 올라갔고요. 기아는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모습이긴 한데요. 뭔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EUP 같은 경우도 네, 상승 흐름이 일단 유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차군단 쪽에서는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네, 하락세가 계속 커지면서 마무리됐죠. 오늘 보시면은 종가 수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오늘 내리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조금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습니다. 오늘 1.87% 정도 하락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SDI가 2.95,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LG화학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게 초반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침에 떨어지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좀 많이 줬고요. 추세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압박감이 계속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외의 부분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떨어진 형태의 느낌들,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는 상태에서 삼성 SDS가 조금 올라오는 형태 모습,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오늘 16만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58,400원대.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압박감이 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감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4%대 하락하면서요.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20만원이 깨지게 되면 또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지지라인대가 지금 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저점은 이제 18만원대지만은요. 20만원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1만원 이탈하게 되면서 지지선이 좀 이탈한 모습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연속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15만원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10만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악재가 더 발생되면 안 되겠죠. 지난 저점 또 깨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받아주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가 풀리면서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린 듯한 느낌이긴 한데 반등이 세게 나올 거란 기대감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매수 의견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나 HPSP 이제 반도체 쪽은 다 올라왔어요.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전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술브레인이 오늘 3.8% 올라오면서 신고가 마무리가 됐죠. 324,500원, 32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뭐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괜찮죠. 이제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 이평선이 잘 모여있는 시점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세미캠 역시 마찬가지죠. 자, 눌렀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구간만 해소해 주시면 네,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뭐 5만원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 엔터는 하락세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또 빠졌어요. 58,000원까지 밀리면서 오늘 최저가 마감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네,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실리콘2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 이것도 너무 올라갔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신성대테테크 계속 빠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살짝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간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있어서 중소형주 움직임들. 근데 중소형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대형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주 중에서도 약간 대형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보시면 293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588개가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623개 종목 상승, 931개 하락입니다. 그나마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와 주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잡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하락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만 봐서는 코스피 쪽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률 같은 경우는 대성창조 상한가, 웅진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전부 다 시총이 그렇게까지 땡기는 종목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적으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죠. 자, 화장품 관련주들 AVCNC라든지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군들 오늘 강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상승한 종목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이 29개, ETF 빼니까 28개 정도 되는 건데요. 이 정도면 평소보다는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콜마홀딩스도 한 3%대 상승 또 이어가는 모습이죠. 조정 들어갔다 올라가도 되는데 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네. 오늘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리오프닝 쪽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자, 쭉 내려볼게요. 2.35 아침보단 낫습니다. 그죠? 아침보단 괜찮았어요.
2.8% 정도였죠. 아침에 2%가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3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조금 올라와주는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락 종목들 볼게요. 오늘 소룩스 요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난번에 여기 38,000원대 이럴 때 팔아먹으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회복 안 됩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경남제약 오늘 많이 내렸네요. 어제 물량 터질 때 매도하시면 정답이죠. 네, 보통 이제 올라가서 물량 터질 때 보면 매물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터지는 부분들, 네, 하락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또 많이 내렸어요. 신저가입니다. 2차 전지가 안 좋아요. 그죠? 푸드나무, 이거는 지금, 답이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답 없고요. 네. 하나 솔루션도 오늘 좀 많이 내렸네요. 그리고 대창단조, 해성 에어 로보틱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비트로테크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팔아먹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이거 13,000원, 12,800원, 700원, 900원, 이렇게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네, 잘 팔았죠? 네. 자, 그런 식이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이 10개.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자, 내려봅시다. 2.43, 마이너스 0.2, 0.3 정도 나왔을 것이다. 아마 비쌀 것 같죠? 네, 여러분들. 오늘 계좌는 마이너스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이너스 0.2, 0.3 정도. 플러스 나오면 오늘 잘하신 거고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많았어요. 시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LS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 LS 일렉트릭 이런 쪽 지금 전선주들 좀 매도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움직임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거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서두르지 마시고요. 현대차 순매수 있었고요. 자, 매도를 누가 쳤느냐? 삼성전자 매도 누가 친 거예요? 연기금 쳤겠죠. 당연히죠. 얘네들은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를 통해서 시장의 압박감을 조금 더 더해준 게 연기금이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어땠을까요? 오늘 레버리지 매도가 좀 있었고 삼성전자 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목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삼성전자 팔면서 하이닉스도 사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거한 부분은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점은 연기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외국인들은요, 자, 연기금이 팔아먹은 거 삼성전자 네, 많이 사드렸죠. 1,000억 원 정도 매수 들어와줬고요.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고요. 삼성전기, 현대차, 엔캠도 매수가 좀 있었고요. 네, 삼성생명, 은행주가 좀 빠져있는 게 좀 특이하죠. 네, 그 다음에 삼양식품 매수가 좀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네, 매도가 좀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 SDS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매도는 에코프로머티 가장 많이 팔았고요. 현대중공업, 네, 요것 보시면 이제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LNF,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2차전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말씀드렸듯이 좀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대한전선, 네, 매도 포인트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오늘 매도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역시 마찬가지 주가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KTNG, 네이버 다 안 좋죠. 네, 카카오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위주로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집중되면은 어쨌든 좋지 않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은 일단 아래쪽 지지가 단단하기 때문에요.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런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연준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하고는 그다지 연관고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하고는 연관고리가 좀 있을 거예요. 실적 좋게 나오면은 바로 그냥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나서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니까요. 내일이 이제 가장 경계심이 좀 커지는 날일 것 같다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23일 날 주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일단은 네, 계속 유지만 잘 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차 군단의 또 다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늘은 요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도 푹 쉬시고요. 자,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